제1회 고안관제에 출품되는 작품들 중에서 흥미로운 몇 점을 소개합니다. 현존하는 국내 유일 박가분 케이스를 포함한 한국 화장품 역사를 아우르는 각종 화장품 160여 점 일괄입니다. 공산품으로 제작된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 10개들이 케이스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유일 박가분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한국 화장품 역사를 아우르는 각종 화장품 160여 점을 모았습니다. 초창기 금성 라디오 6.1괄, 우리나라 초기 라디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을 모았습니다. 1960년대 제작된 금성 라디오들로 1점도 보기 힘든데 6점이 한꺼번에 선보입니다. 한강건설 제1단계 작업준공 100일 일지.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이 상부에 보고한 앨범으로 추정됩니다. 이례적으로 큰 사이즈의 묵직한 앨범입니다. 밤섬 폭파에서부터 여의도 개발 과정의 윤중로, 국회의사당 기초공사를 비롯한 알려지지 않은 사진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희귀 자료입니다. 6.25 전쟁 중 북한 벽동 포로 수용소에서 발송한 유엔군 군사우편 3점. 6.25 전쟁 시 압록강변 평북 벽동 지역에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이곳에는 유엔군 포로 5천여 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호주군, 터키군 포로 등과 한국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세뇌 기술을 써서 조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군사 우편물들은 중국을 경유하여 필라델피아, 런던 등지로 보내진 것들입니다. 율곡의 고산 구곡도 판화. 율곡 이이가 43세 때 해주의 고산에서 주자의 무의국곡을 본떠지은 고산 구곡가를 주제로 그린 고산 구곡도를 판각한 작품입니다. 이는 사진으로만 전하던 고산 구곡도 판화가 실제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며 17세기 후반에 한글 표기법을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1호로 지정되었으나 지리적 이유로 해제된 유물입니다. 정조대왕 어필. 정조대왕이 5명의 부인들 중 거의 유일하게 복이 많았던 수빈 박씨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리로 쓴 정조대왕의 친필 글씨입니다. 석재 평일구. 해중석을 사용하여 내 모서리에는 다리 모양을 조각하고 구름과 꽃 문양 등을 돌려 조각한 특산품의 해시계로 공중이나 관청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상단 표면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인 영침은 남아있지 않고 표면에 시각선과 절기선도 마모되어 병, 기, 손, 간, 진, 묘 등 일부만이 확인됩니다. 연대가 매우 오래된 귀한 유물입니다. 동학군 김제장령 김봉득 도장 등 동학 관련 자료 7.1괄.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금구에서 2천여 명을 데리고 장령급으로 가담한 김봉득의 도장, 집강소, 장령 등의 음각도장과 천도교의 제3세 교주 의암 손병희를 상징하는 양각도장, 성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룡문과 보천 동도가 새겨진 해남석 필통, 또 보천이 새겨진 매화문양 시전지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포속 석재 체연. 이 벼루는 조선 왕실에서 화원들이 어진 등을 그릴 때 사용하던 칼라 안료들을 담아 사용하는 파레트 벼루, 즉 석재 체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이와 유사한 작품이 단 한 점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벼루입니다. 대형 소금동불 관음보살 입상. 이 대형 소금동불은
통일 신라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높이가 54cm에 이르는 대형 소금동불은 삼국시대에는 없고 통일신라에 나타나는데 예술미와 함께 황금도색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통일신라 초기의 걸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 기마 인물형 토기는 말을 타고 있는 기사 모습을 주제로 하여 주로 신라 가야 지역에서 제작된 삼국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중에서 본 출품물은 녹갈색의 자연유가 흐르는 점이나 나팔형의 다리 위에 올려진 점 등에서 가야적 특징이 뚜렷합니다. 여러 종류의 토기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형태가 정교하게 제작되어 토기 제작에 있어서 높은 기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걸작품입니다. 김용환의 코주부 삼국지. 코주부 삼국지는 학생잡지 월간 학원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서사물 만화를 단행본 3권으로 출판한 것으로 그림 얘기책 형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칸이 나뉘고 말풍선이 등장하는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등 만화 구성과 구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 현대 만화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2014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어 만화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춘원 이강수의 무정. 이번에 한 권도 보기 힘든 이강수의 무정이 3권이나 출품됐습니다. 무정은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총 8차례에 걸쳐 출판됐는데 이번에 20년대에 발행된 4판과 6판, 30년대에 발행된 8판이 출품됐습니다. 서지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과학소설 철새계 출판 허가 검열본 장수촌. 이혜조의 번안소설 철새계 원고본입니다. 표제는 위생소설 장수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는 출판 허가, 검열제, 지수 7, 6매의 고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출판은 1908년에 철새계로 했으나 허가 단계에서는 장수촌으로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문은 양면 괴지에 당시 한글 고어로 시종일관 정서하였습니다. 어휘 선택에 출입이 있고 등장인물의 이름에 차이가 있으나 줄거리 전개는 거의 같습니다. 이혜조의 친필 원고본으로 추정되나 더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통제사 조경이 다시 지은 충무공 이순신 관련 재승당 재건 관문서 등 통영 경상 우수영 수군문서 총 89매 일관입니다. 이 관문서 89점은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처하면서 삼도 수군을 지휘하며 무기를 만들고 군량을 비축하던 곳인 재승당 창건 관련 관문서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조경이 1739년에 부임을 받고 충무공을 흠모하여 폐허가 된 터에 재승당을 창건하였는데 1740년 경신년 7월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이 문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관문서에는 거북선 건조와 관련된 물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보물 같은 사료입니다. 김대건 신부 장계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등산진에서 체포되는 과정과 신문 과정을 담아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초고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선교 활동과 체포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계초의 앞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어떤 한 놈이 배 위로 툭 튀어나와 나는 서울에 사는 양반이라고 공갈을 하고 진에 있는 장수를 욕보이기까지 했는데 그의 말과 모습을 보니 수상해 보이고 현격하게 우리나라 사람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체포하여 진의 뜨락으로 데리고 와서 온갖 방법으로 힐문하며 조사하니 그가 자백했습니다. 이름은 김대건이고 나이는 25살인데 본래 대구 광동 사람으로 평소부터 천주교를 믿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진법을 회화식으로 그린 학익진도. 한산도 대첩 당시 조선 수군의 실제 상황을 방불하게 묘사한 극히 희귀한 작품입니다. 그림이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것으로 미루어 전문 화가의 솜씨로 보입니다. 뒷면에는 각 전함의 지휘 계통을 상세하게 묵서하여 학익진 연구 자료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서향의 프리미엄 옥션 제1회 고안관지는 인사동 소미 갤러리 1층에서 3월 16일 토요일에서 25일 월요일까지 전시되며 본 경매는 3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